네, 안녕하십니까. 정보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피부과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피부과의 이현수 원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도 피부과 관련된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겨울철이 되면 아무래도 좀 수분이 피부 속에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간지럼증이 좀 많아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괜찮겠지만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어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더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피부를 긁다 보면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럼 우리가 좀 예방을 한다든지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차선책으로 어떻게 우리가 뭐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는지요? 예. 피부 자체의 이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시는 게 여러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첫째 피부 자체에 있는 그 표피의 barrier function이라고 그래서 표피를 보호해주는 이 표피 자체를 갖다가 조금 더 관리를 해서 네. 거기에 큰 손상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보통 보면은 샤워 같은 거 하실 때 너무 뜨거운 물로 하시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뜨거운 물로 하시게 되면은 이 피부 자체에 손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그거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많이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둘째로 이제 샤워를 하시면서 이 너무 때를 베끼거나 그렇게 되면은 피부 자체에 또 여러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누 자체를 쓰실 때 비누도 너무 강한 비누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많이 파는 비누 중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쓰는 게 아이보리 스노우라든지 뭐 그런 걸 쓰시게 되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은 이 너무 피부를 보호해주는 그 기름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누를 쓰시려면 좀 비누가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습제가 들어가 있는 비누들, 저희들이 많이 레코멘데이션한 세라필린이나 더브 같은 그런 비누를 레코멘데이션 해드리죠. 그래서 샤워는 짧게 해주시고 미지근한 물로 해주시고, 그다음 비누는 아주 약한 비누로 써주시고 때 뺏기는 거 피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타월로 닦을 때도 역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월을 문지르지 마시고 꾹꾹 눌러서 물을 닦아주시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이제 그 다음에 보호해 주는 것이 그 위에다 보습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습제는 로션이면은 그러니까 묽으면 묽을수록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션보다는 크림이 낫고 크림보다는 바세린 같은 오인트먼트가 더 낫지만 오인트먼트 바르고 자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뻑뻑한 크림 계통을 쓰시도록 건의해 드립니다. 그리고 크림 같은 거는 물론 이제 샤워를 갖다가 하루에 한 번 하시더라도 하루에 2번씩 꼭 발라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샤워를 아침에 하실 경우에는 아침에 바르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바르고 주무시는 몸 전체를. 게 그렇죠. 그게 좋겠습니다. 만약 몸 전체가 귀찮으면은 많이 건조한 부위, 특히 다리라든지 아니면 허리라든지 거기에다가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배리어 펑션 자체를 보호를 해주는데 안에서 수분이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셔서 몸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보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잔을 꼭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배리어 펑션과 안에서 하는 것 외에 우리가 생활하는 그 부위가 건조하면은 안에서 있는 수분이 많이 증발을 해서 이 수분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의 집안이라든지 그 부위의 수분을 습도를 올려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휴미디파이어를 쓰셔서 수분이 적어도 한겨울에 아무리 방안이 덥고 그래도 50% 이상은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데 이 수분 자체를 갖다 보통 어떤 분들은 빨래 같은 거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같은 침실 안에서 하루 저녁에 그 수분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물의 양이 1갤론이 넘습니다. 빨래 한두 개 가지고는 안 되고 빨래 한 통을 다 말리시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가습기를 써서 많이 1갤런 이상 될 정도로 증발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면 집에 어느 집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24시간 센트럴로 나오기 때문에 막 따뜻하게 있는데, 자체적으로 단독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은 또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조절한다고 해서 이쪽은 뜨거운데 잠깐 따뜻했다가 춥고 막 이런 게 반복돼서 그런 경우에는 이 습도 조절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역시 뭐 휴미디파이어 쓰시면 되는데 특히 개인 집에서는 더 문제되는 게 예. 그 힐링 뭐 네. 놀렸다 내렸다는 건 큰 관련이 되지는 않지만은 네, 네. 힐링 타입이 아주 큰 관련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힐링 타입 보면은 베이스보드 힐링이 있고 네. 그다음에 핫 에어 힐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베이스보드 힐링은 그래도 괜찮아요. 아, 예. 핫 에어 힐링은 아주 많이 건조하게 합니다. 이게 아주 집안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예.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고 예. 보통 요새는 핫 에어 힐링도 거기에 이 휴미디파이어를 같이 달려서 오는 경우도 습도 아, 조절을 예, 하기 예, 위해서 예.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저기 유심해서 예. 저 집안 그 습도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이건 그 가외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 이제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반려견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 좋아하는 동물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예.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있는데 예. 얘들도 이런 건성에 이렇게 그 겨울철에는 이렇게 좀 걸리나요? 그렇죠. 피부가 건조해지면은 아, 예. 거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살 타서 막 빨개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는데 예. 그럼 그런 경우에도 이런 그 습도 조절이 안 돼서 그럴 수가 있겠다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 같이 반려견들도 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